2020년 희범은 아버지를 노인회관에 모셔다 드리고 차를 돌려 함창 김씨 왕손 모임에 가는 중이다. 해마다 3월 3일에 왕릉에서 제를 지내는데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손들이 지역 모임도 하고 집안 총무에게 월 회비도 내고 있다. 그때 합의된 건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가 벌써 넉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이 일을 위해 특별 회비를 기꺼이 낸 손들이 100명이 훌쩍 넘는다. 오늘은 그동안 모아온 증명서류들과 사진들을 문화재청에 제출하기 위한 막바지 정리 작업을 해야 한다. 이번에야말로 왕릉의 진위를 가려 그 내용을 확정 지을 것이다. 사실 어영부영하며 미루어서는 아니다.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하니만 못한 작업이 될 수도 있어 늦어지고 있다. 왕릉 보존에 뜻을 붙인 세대는 어차피 자신들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는 희범이다. 또 이왕이면 아버지와 문중 어른들이 살아계실 때 문화재청으로부터 확실한 왕릉임을 승인받는 것이 후손의 도리라 여긴다. 문중의 노력으로 1972년에는 경북도로부터 기념물로 지정되어 그나마 약간의 명예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역사적 기록물이라는 것이 문중의 일방적 주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래서 왕릉 입구 안내판에 전 고령가야 왕릉으로 소개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에 온다는 설에 불과한 전이라는 글자를 이번에도 지우지 못한다면 후손으로서 면목이 없고 또 다음 세대에게 숙제를 남기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일의 순서를 정리해보며 천천히 함창역 사거리를 지나는데 광고회사 직원이 홍보물 개양대에 새 플래카드를 달고 있다. 전준환 기념관 건립기념 및 협동조합 99주년 기념행사 일시 2020년 7월 4일 토요일 오후 3시 장소 전준환 기념관. 희범은 갓길에 차를 대고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본다. 드디어 개관을 하는구나. 전준환 협동조합. 희범은 저승에서라도 덩실덩실 춤을 출 할아버지를 떠올린다. 아버지도 기뻐하실 것이다. 이 소식을 들고 요양원에 계시는 율비단 할머니도 한번 찾아뵈어야겠다고 생각한다. 희범의 기억 속에서 할아버지는 항상 책을 손에 쥐고 있다. 그리고 언제나 빛바랜 낡은 옷에 흰 고무신을 신었다. 며칠에 한 번씩은 어린 희범의 손을 잡고 율비단이라는 직물 가게에 놀러가곤 했다. 율비단 가게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율은 할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제자의 이름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비단가게 할머니는 그 제자의 부인이다. 그는 신혼인 아내를 남겨두고 광복군에 입단하겠다며 떠난 후로 행방불명이 되었다. 그동안 자금 운반책으로 비밀 활동을 한 것이 발각되려는 낌새를 알아채고 결단한 일이었다. 율 할머니는 책상 서랍 속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어린 희범에게 보여주었다. 작은 흑백 사진 속에는 당시 조합원으로 등록한 10분 정도의 남자들이 줄을 서 있는데 맨 가운데 서 있는 분이 전준환 어른이고 오른쪽 끝에 뒷짐을 지고 서 있는 분이 율 할아버지라고 했다. 희범의 할아버지 준식은 율의 왼쪽에 서 있었다. 사진 아래쪽에 흰 글씨로 1927년 1월 14일 함창 협동조합 창립기념이라고 씌어 있었다. 일제군정하에서 함창공립학교 선생님을 하셨고 해방 후에는 폐허가 된 학교 재건에 온 힘을 기울여 지역사회의 존경을 받았다는 할아버지. 덕분에 지역 사람들이 자신을 더 귀여워한다는 것이 느껴져 어젓한 태도가 저절로 배어나왔던 어린 희범이었다. 그 할아버지가 존경하며 평생 형님처럼 따르던 분이 바로 저 플래카드의 주인공 전준환 어른인 것이다. 할아버지는 나중에 교장까지 하고 정년퇴임을 했고 전준환 어른은 새 정부 수립 이후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할아버지가 전준환 어른의 오른팔 노릇을 했다는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이야기는 아버지의 자랑이었고 은연중에 희범에게도 자긍심으로 뿌리내렸다. 할아버지는 함창공립학교에서 수석 졸업을 한 인재였다. 하지만 일제의 토지령에 걸려
집안의 논을 빼앗긴 터라 상급학교도 못 갈 형편이었는데 종가 어른의 도움 덕에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했다. 평생 그 고마움을 간직한 할아버지는 자신이 몸담았던 함창국민학교에 장학금을 꾸준히 내놓는 것으로 그 뜻을 이어오셨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아버지가 그 뜻을 잇고 있다. 구순을 바라보는 아버지도 이제 기력이 많이 쇠하셨고 희범은 이제 모든 것이 자신의 일로 다가옴을 느낀다. 이제 플래카드는 전시대 맨 꼭대기에 잘 설치되었다. 전준한이라는 이름자가 걸린 2020년 6월의 하늘은 푸르고 맑다. 율. 박열 열사가 사형을 언도받았다. 열사는 사형 선고를 내린 재판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재판장, 자네 수고했네. 내 육체야 자네들이 죽일 수 있겠지만 내 정신이야 어찌하겠는가. 박열 선배님 만세! 먹물로 서툴게 쓴 대자보였다. 주재수 인근의 벽에 붙여진 것을 헌병이 가지고 왔다. 박열 열사는 우리 선배다 라고 자신의 신분을 스스로 불고 있는 대자보라니 율의 짓이 분명하다. 준식은 어눌하지만 뚝심 있는 율이 기특하면서도 그 바보스러움이 안타깝다. 교장은 교사들의 태만으로 기강이 해이해진 탓이라며 길길이 뛰었다. 긴 재판을 이어오던 박열 선배님이 결국 사형을 언도받았다는 기사를 며칠 전에 읽고 마음이 착잡하던 참이었다. 박열 선배님 측에서는 증거 불충분을 주장하며 항소심을 신청해둔 상태라 한다. 조선인의 민심을 건드릴 수도 있어 함부로 하지는 못할 거라는 게 유일한 희망이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올해를 끝으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틈만 나면 민족교육을 하고 싶은 조바심에 박열 선배를 자주 들먹이긴 했다. 하지만 이 신문기사는 아직 들먹이지 못했는데 녀석은 어떻게 알았던 것일까? 끝까지 찾으리라는 교장의 각오가 무색하게 율은 순순히 앞으로 나섰다. 옹성대는 아이들을 뒤로하고 걸어가는 율의 뒷모습을 보며 준식은 안타까움과 함께 가슴이 뭉클했다. 당장 퇴학을 시켜야 한다는 교장에게 긁어 부스럼을 만들면 안 된다고 준식은 끈질기게 설득하였다. 학교 안에서 끝날 일을 확산시키는 것은 아무런 정보도 없는 학부모들의 관심을 부채질하여 오히려 동요를 일으키게 될 거라고. 결국 한 달 동안 수업에 참여 못하고 매일 반성문을 쓰고 청소를 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또 다시는 그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는 각서도 썼다. 율은 벌써 며칠째 교장실로 훈육실로 불려다니고 있다. 준식은 오늘은 자신이 책임지고 지도하겠다는 약조를 하고 율을 혼내는 중이었다. 준식은 훈육실 밖으로 소리가 잘 새어나가도록 창문을 조금 열고 목소리에 핏대를 세우며 회초리를 휘둘렀다. 일본 장교 출신인 교장은 율의 무릎을 꿇리고 일본인의 우수성과 조선인의 어리석음을 질리도록 늘어놓을 것이고 그것은 율에게 회초리보다 더 지긋지긋한 괴로움 일이란 걸 준식은 알고 있었다. 함창 공립학교. 일제는 본국에서 온 이민자 자녀들의 기초교육을 위해 일본인 학교를 세웠는데 일본인 아이들은 학비가 면제되었다. 소학교는 의무교육인 본국의 제도대로 하는 것이라 했다. 조선 아이들에게도 신학문을 가르쳐야 한다며 공립학교를 세웠다. 그러나 속셈은 향리의 서당이나 사립학교에서 아이들이 민족교육을 받는 것을 회방 놓으려 함이었다. 조선 아이들은 사친회비라 하여 학교 운영에 들어가는 돈도 내야 했다. 함창 공립학교는 함창 면내뿐 아니라 신덕, 이안, 태봉, 또 인근 문경의 아이들까지도 수용하였다. 문경 출신 박열도 함창 공립학교의 첫 입학생이고 첫 졸업생이었다. 조선인들은 끼니를 잊기도 어려웠으므로 학교를 못 보내는 집이 더 많았고 보냈다 해도 졸업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었다. 여자애들은 출석을 하는 날보다 결석을 하는 날이 더 많았고
자신이 아니면 돌볼 사람이 없는 오줌 싸개를 업고 오는 경우도 있었다. 일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함창 공립학교와 주택가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 그 골목에는 일본인 교장과 교사들이 사는 사택 세 채가 나란히 줄지어 있었다. 일본 학교 운동장에는 그들이 식수로 사용하려고 판 우물이 있었는데 인근 사람들도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먹었다. 거기에 가기를 꺼리는 조선인들이나 우체국과 함창역 인근에 사는 사람들, 또 우체국 맞은편 주재소 부근 사람들은 샘골에 있는 오래된 우물을 이용했다. 함창 공립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가능한 그 골목으로 가기를 꺼렸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쪽으로 가면 시간을 훨씬 절약할 수 있었지만 일본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었고 무엇보다도 일본인 아이들과 시비가 생길 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시비가 생기면 옳고 그름을 떠나 조선 아이들만 혼쭐이 났기 때문이다.